안녕하세요.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의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오늘도 서연우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지난 시간부터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의 핵심들을 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또 그거하고 어울리는 나은북클럽 추천 도서들을 계속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관계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모든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회사에서의 관계까지도 어쩌면 포괄하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오늘 이야기부터 일단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관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까지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서 말하는 학습 목표 중에서 하나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건강한 가족의 기능과 관계를 위해서는 사랑, 협력, 성평등, 상호 돌봄,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가 있어요. 좀 좋은 말이 많이 쓰여 있는데요. 네. 사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우리가 당연히 늘 사랑해야 한다라고 여겨지지만 실은 어떤 개인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도 가족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영향을 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함께 지내고 살기 때문에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전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족이라는 것은 당연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봄하고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좀 살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어린이 책에 해당하는 질문은 11번째 질문.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나요? 라는 질문을 함께 엮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 협력, 성평등, 상호 돌봄, 상호 존중 또 이 오늘의 어린이 책의 그 질문이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이게 다 서로 관계에서 비롯되는 어떤 현상들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떤 태도, 어떤 마음, 또 어떤 행동이 중요한가 이런 거를 또 어린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책은 너무나 유명한 작가님, 영국의 베빗 콜 작가님의 따로따로 행복하게라는 책입니다. 네. 베빗 콜 글그림, 고정아 옮김, 보림에서 2008년에 나온 책입니다. 네. 그림책이죠? 이게 영국 초판은 1997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10년. 28년. 네. 우리나라에 출간된 걸로 치면 10년 만에 출간이 됐고 네. 책이 나온 지는 맞습니다. 30년 네. 거의 돼가는 책이네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된 진짜 고전. 인간이 30살이면 그죠? 네네. 그렇죠. 한 또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렇지. 그런 네. 충분한 나이인데 네. 또 베비콜 작가님이야 워낙 재치 있는 그런 네. 표현과 그림, 좋은 비유 이런 거가 있어서 이혼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 표지에는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부부가 아니라 그 부부의 아이들, 남매입니다. 남매가 케이크를 자르고 있어요. 근데 케이크 시커멉니다. 네, 케이크 네, 엄청 초코인가? 시커멓고 네. 그다음에 케이크 꼭대기에는 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마치 이제 결혼식 할 때 입는 옷 비슷한 걸 입고 이렇게 서 있는데 검정 케이크 뭐 초코 케이크라고 생각하죠 뭐. 네. 그걸 이제 칼로 쭉 반으로 가르고 있는데 네. 의외로 아이들 표정은 너무 해맑습니다. 네. 케이크가 진흙 아니면은 재? 그런 거겠죠. 네. 네. 뭐 뚝뚝뚝뚝 흘러내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네. 걸 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왼쪽에는 아이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엄마 아빠의 그림이 있어요. 네. 아이들은 그냥 순진무구하고 그냥 평화로운 표정입니다. 드미트리어스와 폴라는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두 아이의 엄마 아빠는 서로 눈꽃만큼도 마음이 맞지 않았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엄마 아빠가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옷차림 굉장히 멋지시거든요. 엄마는 어떤 화려한 모자, 아빠도 턱시도 같은 걸 네. 입고 나비 넥타이까지 하고 계시고 그렇군요. 네. 서로 등을 돌리고 입 모양이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그 옆에 아이들이 좀 불안한 표정으로 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저택의 그림이 나오는데 네. 엄청난 저택인데요. 네, 엄마, 영국식 아빠가. 저택. 네. 귀족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유복한 집안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이 정도 커요. 집이면 방이 한 20개는 되지 않을까? 2층 집입니다. 네, 딱 봐도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냐면 엄마와 아빠가 정말 취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집안 곳곳에서 느낄 수 있어요. 집 안과 밖에서. 뭐 예를 들자면 엄마는 음악을 좋아하는 아빠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빠 친구들이 와서 막 악기를 불고 있거든요.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시끄럽고. 네. 네. 근데 또 반면 아빠는 엄마가 빨래를 아무 데나 널어놓는 게 싫었어요. 아니 저렇게 넓은 집인데 왜 아무데나 널어놨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빨래 넣는 곳이 따로 있을 정도로 네. 커다란 집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손글씨로 그림 곳곳에 그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네.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서로 안 맞고 싫어하는지를 아, 그런 게 써 있고 보시다시피 엄마와 아빠는 한 집에서 같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문제는 한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집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은 엄마 아빠가 서로 또 엄마는 삿대질을 하시고 아빠는 손을 탁 허리에 대고 배를 쭉 내밀고 입도 삐죽거리면서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네. 엄마는 삿대질을 하고 아빠는 거의 뒷짐 비슷하게 네, 짚고 있는 굉장히 거죠. 거만한 자세를 네. 취하고 계셔서 네. 서로 대화하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여요. 헤어지는 게 낫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이지 엄마랑 아빠는 전혀 마음이 맞지 않았답니다. 아빠는 이렇게 텐트 치고 밖에서 야생에서 낚시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고 이게 아빠가 가고 싶은 곳이고 엄마가 놀러 가고 싶은 곳은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신나게 노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취향이 A부터 Z까지 하나도 맞지가 않았던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이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신기할 정도인데 옛날에는 좀 사랑했을 수도 있죠. 그쵸. 예, 아이들이 그쵸. 꽤 커요. 지금 10살은 넘어 보이는 맞습니다.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같이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서로를 미워하게 됐어요. 하는 장면에서 이 굉장히 그 부유한 넓은 집에서 정말 긴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네. 엄마와 아빠가 양 끝에 앉아 계시거든요. 저런 식탁은 한 20명 정도 네.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고 거의 꼭 뭐 시중 드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네. 집 분위기입니다. 서로 근데 눈빛을 막 레이저를 쏘면서 아주 막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중간에 앉은 아이들이 좀 뭐랄까 쪼그라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원래 잘생기고 예뻤는데 얼굴도 미워지고 서로에게 이제 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해를 가하냐면 아빠가 엄마 목욕 소금에 시멘트 가루를 좀 섞어놨고 이런 엄마는 아빠가 먹을 음식에 폭죽을 넣었고 나 사실 이것이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 작가님의 독특한 유머 감각이잖아요. 네. 이런 게 너무 재밌고 네. 또 어른이 봐도 재밌고 이 또 그림이 굉장히 섬세하고 우리가 이제 영국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섬세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표정이나 이런 게 유머가 가득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서로 계속 못된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주인공인 아이들이 폴라와 드미트리어스가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도대체 엄마 아빠가 왜 저러실까? 혹시 우리 때문이 아닐까? 아이들이 또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해서 우리 때문에 저렇게 싸우시는 게 아닐까 하면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아이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네. 또 이런 아이들의 착각이 내가 예쁜 아이가 되면 내가 착한 아이가 되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을 거야 하면서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은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애 어른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좀 안타까운 그런 정서가 좀 보이는데 그래서 이 폴라와 드미트리어스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굉장히 능동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 오늘 오후 같이 모이자. 우리만 그런 건가? 우리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요즘 어린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30년 전이긴 한데. 근데 뭐
학교 교육 방식이 굉장히 자기 의견을 잘 말하게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하면 네. 어린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이야기의 흐름상 그 각각의 캐릭터에 맞게 과장됐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알림판에 이 아이들이 대자보를 부시는데 그 네. 주변에 굉장히 많은 쪽지나 그림들이 있는 걸 봤을 때 네. 이 학교는 여기서 좀 소통의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런 같아요. 아이들이 뭐랄까요? 게시판에 정말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게시판에 의견을 나누는 곳 이게 같아요. 이제 97년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인터넷도 거의 없을 거의 없었죠. 뭔가 PC 네. 통신 초기 단계였을까? 네. 그 정도 됐을 시기여가지고 이런 게 활성화됐을 것 같아요. 네. 이 오프라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시판들. 네. 네. 만약에 요즘 어린이들 같으면 청소년들 같으면 SNS에 엄마 아빠 때문에 속상한 사람 좋아요 누르고 DM 줘라. 아, 뭐 그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어쨌든 그러한 능동적인 예. 행위를 이 예. 친구들이 합니다. 음. 그래서 모여라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엄청 모였어요. 네. 버글버글합니다. 구름처럼 네. 몰려든 거예요. 구름처럼.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아이들이 모여서 결론이 났어요. 네. 아이들 잘못이 아니다. 음. 그래서 이 폴라와 드미트리어스가 우리 잘못이 아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사건의 사고의 해결 과정, 네, 논리적이거든요. 우리 때문인가? 아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아니라는 거를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여러 의견을 조합해서 하네요. 네. 혼자 고민하지 않고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둘이 이제 찾아간 곳이 어디냐? 목사님한테 갔어요. 네, 목사님 얼굴이 참 네. 재밌습니다. 네. 목사님 네.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부탁을 했죠. 엄마 아빠의 끝혼식에 주례를 서달라고요. 결혼식에 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끝혼식. 끝혼식에. 이게 원문이 뭐였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이 번역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신 것 같아요. 끝혼식. 너무 재밌고 좋다. 이런 거 좀 많이 일반적으로 널리 펴졌으면 좋겠다. 서로 사실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향을 어린이들이 저렇게 제시했다는 어떤 이야기? 네. 그거를 또 발상해낸 게 흥미롭네요. 네. 네. 또 이 목사님도 참 좋은 어른으로서 네. 활짝 웃으시면서 손을 딱 꽉지를 끼시며 네. 그거 참 멋들어진 생각이군. 이번만큼은 너희 엄마 아빠도 마음이 딱 맞으실 게다. 아주 진보적이십니다. 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훌륭해 하면서 거기에 바로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폴라와 드미트리어스가 끝혼식을 위해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거예요. 끝혼 청첩장도 보내고 아까 표지에서 나왔던 케이크. 그 검은색 끝혼 케이크도 주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막 모여들었는데 시커먼 옷을 많이 입었네요. 네. 화려하고 어떤 밝은 옷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검정색 옷을 드레스 네. 코드를 맞추셨고 네. 거의 장례식 그런 약간, 네. 근데 표정이 참 밝은 게 옷은 그렇게 입었지만 네. 이거를 다들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표정으로 다 즐거운 표정이에요. 네, 그런 파티가 네. 열렸습니다. 네. 끝혼식 파티를 열리고 끝혼식 여행을 간 건가요? 네. 네. 따로 끝혼 여행도 갔어요. 따로. 네. 신혼여행이 2대 아니라. 비행기가.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주고 있고 각자 여행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그 커다란 저택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 저택을 이제 끝혼식 이후에 드미트리어스와 폴라가 끝혼 선물로 집을 싹 밀어버립니다. 네. 그 집 꽤 좋아 보였는데. 네. 이건 이렇게 밀어버리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을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역시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네. 이런 또 어떤 파괴하는 것에 대한 쾌감? 네, 그런 것들이 어린이들이 봤을 때 이 네. 책, 이 베비코 작가님을 시원하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 같아요. 맞아요. 시원하게. 이 유머러스한 전개 끝에 문제 해결을 저렇게 네, 아주 그냥 한꺼번에 확 해버리는 걸 보면 네. 후련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끝혼이라는 것을 결정한 것도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함으로써 이런 제안을 하고 엄마 아빠가 흔쾌히 수락을 하고 문제 해결에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에 마지막에 이 집까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악의 근원일 수 있는데 이것을 깔끔하게
없애버리는 것까지 어린이들이 그것을 해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집이 두 채 들어섭니다. 하나는 네. 아담한 마치 전통 시골 가옥 같은 거고 2층 집. 네. 하나는 백설공주가 살 것 같은 그런 하얀색 그 디즈니. 네, 디즈니의 성. 하얀, 맞습니다. 그런 성 위에 막 이렇게 깃발이 나부끼는. 그런데 여전히 빨래는 저 깃대와 깃대 사이에 걸어 놓으셨네요. 맞습니다. 엄마 취향이야. 네. 네. 빨래를 자꾸 이제 야외에다 걸어 놓으세요. 막 네. 브라랑 이런 걸 다. 엄마가 좀 그런 질문이야. 재밌어요. 그 두 집 사이에 길이 밑으로 지하로만 길이 이렇게 하나 있긴 있네요. 네, 아이들이 그래서 비밀 통로를 만들었어요. 땅 속으로. 이런 것도 어린이들이 한 번쯤 누구나 꿈꾸지 않나요? 비밀 맞아요. 통로? 네. 어딘가 맞아요. 다른 곳으로 가는. 맞아. 네, 이런 참 재밌는. 그걸 여기다 실현해 놓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결론이 뭐냐. 이렇게 두 집에서 살게 되니까 뭐든지 두 배가 되었답니다. 부모님도 두 분, 또 행복도 두 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즐거움 이런 게 다 두 배가 되어서 오래오래 행복해졌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요. 이렇게.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행복하면 두 배의 행복이다. 그렇게 썼네요. 맞습니다. 작가님의 이 경쾌하면서 사실 이야기 주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그 네. 심각한 거를 푸는 방식이 독특한 그 풍자, 해악. 근데 이 풍자, 해악이 담겨있는 그림의 채가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그림체라서 그래서 여전히 사랑받는 것 같아요. 네. 네. 전혀 오래된 책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네. 그 유머 코드가 지금까지 당연히 먹히고 언제 네. 봐도 재미있고 그림책에서 주는 그런 묘미인 네. 장면 장면에 있는 숨어있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찾아보는 것 그게 아이들한테 참 상상력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비현실적이지만 재미를 주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을 보면서 어른들에게는 또 그렇지 이혼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 흠은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아이들에게는 내 탓이 아니야라는 또 그런 위안을 주는 그 뒷면에 뭐 그런 해설도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도 점점 이혼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종신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네. 근데 꼭 어떤 사람들은 종신 계약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혼율이, 뭐 이혼을 권장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불행하거나 너무 달라서 고통을 받으면서 같이 살 이유는 없으니까. 네. 그랬을 때, 과연 어린이들은, 그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또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 이걸 딱 읽어보면, 어떤 해법이, 이 따로따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꼭 같이 살아야만, 가족은 물론 같이 사는 거지만, 같이 살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맞습니다. 아주 잘 그려낸. 네. 사실은 고전입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연애로 인한 결혼이 이렇게 우리가 보편화된 게 그 역사가 사실은 별로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다 정략 결혼이었고 그렇죠. 중매 결혼 이런 네, 거. 중매 결혼이었고 그것이 반드시 로맨스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로맨스 바탕의 결혼의 역사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앞으로 가족을 만들 때도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혼에 대한 가장 즐거운 상상입니다. 네. 다음 책 소개시켜 주세요. 다음 책은 누가 진짜 엄마야? 라는 책입니다. 네. 누가 진짜 엄마야. 진짜 엄마가 있고 가짜 엄마가 있나요? 한번 그림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림책으로. 네. 이 책은 버나뎃 그린 작가님이 네. 본인이 본인이 실제 파트너와 두 딸과 호주에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버나뎃 그린 글, 에나조벨 그림, 노지양 옮김, 원더박스에서 2021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네. 표지에 보면은 어린이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머리가 짧고 곱슬머리인 친구, 그다음에 단발에 갈색머리인 친구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네. 집 안의 풍경인데 그 곱슬머리인 친구가 뭔가 그 궁금하다는 듯이 두 손바닥을 하늘로 올리고 어깨를 으쓱 하고 있고요.
뭐야 도대체 뭐가 어때서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단발머리 친구는 살짝 미소를 짓고 있어요. 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네, 둘 사이에 나누는 대화인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작가의 말에 보면은 누가 진짜 엄마야? 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어 어떤 느낌인지 잘 아는 루신다와 우마에게 버나뎃 작가님이 본인의 두 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두 딸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지금 보니까 니콜라스와 엘비가 나오는데 니콜라스가 짧은 머리에 곱슬머리 아이고 엘비가 단발머리 아이예요. 어느 날 니콜라스가 엘비에게 물었어요. 두 분 중에 누가 너희 엄마야? 얘가 이제 니콜라스가 놀러 왔거든요. 엘비네 집에. 그래서 같이 가방 놓고 막 놀고 있어요. 고양이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근데 여성 둘이 들어왔어요. 네. 둘이 들어왔는데 두 분 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니콜라스가 아니 둘 중에 누가 진짜 엄마냐고 이렇게 물어요. 말했잖아. 둘 다 진짜 우리 엄마라니까? 엘비가 대답하자. 뱃속에 너를 담고 있던 사람이 진짜 엄마인 거야. 그 엄마가 누구야? 니콜라스가 되물었어요. 네, 이제 집요합니다. 이 아이가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럼 네. 진짜 엄마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탐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뱃속에 담고 있던 것이 그럼 진짜 엄마인가? 이제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두 엄마가 주방에서 한 분은 설거지하고 한 분은 간식 주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있는 뒷모습이 있고 이 두 어린이가 엄마들을 바라보면서 니콜라스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엘비가 말을 했어요. 청바지 입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 하지만 둘 다 입고 있는데? 네, 답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네. 니콜라스가 얼굴 찡그리고 있어요. 둘 다 청바지 입고 계신걸?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어두운 색깔이야. 그랬더니 둘 다 머리카락이 어둡잖아. 더 네. 정확한 힌트 없어? 니클라스는 계속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데 엘비는 시큰둥하게 간식 먹으면서 네. 그냥 되는 대로 약간 대답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시리얼이랑 바나나 같은 거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두 분의 엄마가 차려주신 간식을 맛나게 먹으면서 흘리고 먹고 네. 뭐 하면서 계속 물어보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눈썹 위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어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은 또 뭘 하냐.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아이들이 이제 인형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바닥에 앉아서. 두 엄마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집안일 하시네요. 바빠요. 걸레질하고 네. 청소기 돌리고 또 뭐 네. 빨래 하시고 세탁실 가고.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니콜라스가 답답한 거죠. 아, 여기서 안 보이는데. 제발 쉬운 힌트 좀 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제부터 좀 엘비가 굉장히 또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엘비가 하는 말이 되게 웃기거든요. 여기서부터. 네. 또 어린이의 상상력이 드러나는데 우리 엄마는 한 손가락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해. 거짓말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같이 거실에서 덤블링을 하면서 체조를 하면서 놀고 있어요. 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거실 뒤편에 보면은 벽에 사진들이 좀 있거든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속삭이에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 또 두 엄마와 딸의 모습, 유아차에 눕혀 있는 그런 모습, 또 엘비가 그림 그린 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평범한 그런 가정의 네. 모습이에요. 그렇게 한 손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고 말하자 니콜라스가 아무도 그렇게 못해 하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네, 계속 물어보면서 이제부터 엘비가 그 엄마에 대한 그 또 허풍. 네. 우리 힘이 아주 장사입니다. 네. 우리 엄마 2로 차도 끌 수 있다. 하면서 엄마는 그런 게 장사고. 쭉 나옵니다. 사실 우리 엄마 해적이다. 하도 애가 집요하게 니클라스가 물어보니까 지금 네. 엘비는 떠오르는 생각들. 사실 엄마는 힘이 셀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거를 다 이렇게 조금씩 과장해서 친구를 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엄마는 사실 고릴라 말도 한다 하면서 이제 구름사다리라고 할까요? 아이들 매달려서 노는 거기 네. 놀면서 고릴라를 떠올리면서 우리 엄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엘비가 얘기를 해요. 뭐 좀 황당한 그런 게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엘비가 엄마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사실 자신을 키워주는 양육자가 가장 절대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대단하다, 훌륭하다, 우리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마침내 용도 등장했어요. 네. 결국에는 우리 엄마는
취미가 용 발톱을 깎아주는 거야. 그것도 물구나무 선체로. 네. 그것도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이런 또 부분에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너무 재밌잖아요. 깔깔깔 웃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너무 재밌다.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네. 그러면서도 막 좋아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어느새 아마 니콜라스는 좀 잊었을 것 같아요. 진짜 엄마가 누구인가에 그 대한 질문을. 네. 응. 얘가 자꾸 우리 엄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완전히 힘도 세고 용 발톱도 깎아주고 막 이러는 사이에 네. 그런데 이제 그네를 타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탔는데 아직도 또 묻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 나 알려달라니까. 결국 합니다. 돌아왔어요. 원점으로. 네, 돌아왔어. 그래서 둘이 그네를 타고 타다가 또 두 네. 엄마를 만나서 같이 이제 돌아갑니다. 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무섭다고 하면 날 안아주는 사람. 이게 네. 진짜 엄마라는 거죠. 네. 나를 침대에 눕히고 재워주는 분. 자기 전에 잘 자라고 뽀뽀해주는 사람이 진짜 우리 엄마야. 두 분 다 그렇게 해주시잖아. 니콜라스가 말했어요. 결국은 예. 니콜라스가 스스로 대답합니다. 엘비가 계속 얘기를 해주죠. 결국에 엄마라는 사람은 나 재워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우리 진짜 엄마야 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두 분 다 그렇게 너희 해주시잖아. 엄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마무리가 나고 되죠? 네. 벽에 있는 사진들이 또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엘비가 그 사진과 그림을 가족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그 두 분이 다 똑같은 역할을 해왔다. 네, 두 분 다 나의 진짜 엄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 두 분과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부분은 한쪽 엄마를 닮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이쪽 엄마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반반이에요. 네, 반반 닮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벽은 노랗고 편안한 소파에 그 두 엄마가 있고 가운데 엘비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것 같고 또 고양이도 있고 이런 되게 평온한 그런 네. 따뜻하고 평온한 그림이 마지막 그림으로 끝이 나네요. 네. 그래서 누가 진짜 엄마야. 버나뎃 그린과 에나 조벨 그림책 함께 봤습니다. 네. 네. 국내에도 김규진 씨 부부, 여성 엄마 두 분인 부부가 실제로 출산을 해서 아이를 또 키우고 있죠. 네, 잘 키우고 있고 라니라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작년에 그런 이제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코스모폴리탄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유리 씨 가족이랑 규진 씨 가족이랑 또 홍석천 씨 가족 그 네. 조카를 입양해가지고 키우고 그렇구나. 있는 그런 네. 모습 또 이제 다문화 외국인과 결혼해서 사시는 그런 가족 화보와 인터뷰가 좀 보였었는데 그때 이제 규진 씨도 그게 너네 가족이 진짜가 맞냐 뭐 그런 정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비난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마 근데 면전에 대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댓글이나 어떤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규진 씨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진짜 가족이 아니라면 재혼한 가족이나 입양한 가족도 그것도 진짜가 아닙니까? 당연히 같이 살고 사랑하면 그것이 가족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의 사례일 것이다 라고 이미지로 접했지만 실제 국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분들은 또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얼굴과 실명까지 다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제 많이 화제가 돼요. 네, 근데 아마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분들도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밝히지 않는 분들 커밍아웃 하지 못한 그런 네. 가족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최근에는 그렇게 좀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발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그런 인식을 바꾸는데 그런 약간 선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감사를 느껴요, 가끔은. 네, 맞습니다. 되게 용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후련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깨주는 거에 대해서 네. 감사한 마음이 저도 들기도 감사한 해요. 마음이 참 네. 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족의 다양성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이 뭐냐면 여성과 남성이 짝지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까? 과학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동물의 세계나 과학에서도 동성의 그런 짝들이 실제 가족을 있지요. 네, 네. 그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기 네. 때문에 네. 어떤 그럼- 비율로 늘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것은 불변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과학도 어떠한 그런 이데올로기에서 네. 자유롭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동물 관찰에서도 나타나는 게 갈매기가 네. 엄마끼리 이제 이렇게 누가 진짜 엄마처럼 엄마 둘 커플이 있었는데 네.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알을 낳아왔대요. 그럴 수 있죠. 네. 더 많이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 수컷 암컷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부들이 대가족을 이루고 살겠네요. 네. 그러면 주 양육자가 둘 다 여성인데 둘 다 만약에 출산을 할 한다면. 의향이 있다면 네.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전혀 해결 방법이 이것이 됐습니다. 오히려 권장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네네. 사실 요즘은 출생이 경제력이 있는 분들만 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경제력이 있으면 사실 뭐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폭넓게 바라본다면 네. 정말 어떤 분들이 저출생이 문제라고 본다면 네.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을 오히려 인정해야지. 격려하고 네. 응원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이 그런 길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상당 부분 네. 해결을 했잖아요. 출생률 부분에서. 거기는 먼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겠다, 네.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최근에 또 미국의 상황을 보면 또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네. 참 답답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를 수면에 올려서 자유롭게 하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언제나 아까 얘기한 그런 먼저 얘기해주는 분들, 네. 나서서 발언해주는 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 두 책 봤네요. 네. 네. 따로따로 행복하게 하고, 누가 진짜 엄마야, 이혼의 이야기하고, 동성 결혼. 두 권의 그림책을 보면서 가족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사랑, 협력, 또 평등, 상호 돌봄 이런 게 결국은 혈연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네, 걸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따로따로 행복하게에서도 이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상호 존중의 형태가 이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진짜 존중을 하려면 서로의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누가 진짜 엄마야에서도 이 엄마 두 분이 같이 이 가사 노동을 하면서 함께 돌보는 이 현장, 이것을 또 상호 그림에서 돌봄. 네, 잘 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가사 노동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서도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 중심 서사를 풀어가면서도 이 그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네. 주변적으로 놓치지 않고 맞습니다. 잘 챙겼다. 네. 두 권 다 훌륭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첫 번째 핵심 개념 관계를 중심으로 한 그림책 두 권 두 회차에 걸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으세요? 네. 하다가 좀 방향을 바꾸고 싶다 이러면 언제든지 방향을 우리가 바꿔서 네.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른이 책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